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에네리규파님, 네, 후니맘님, 오병수님, 허실조아님, 그리고 내일부자님, 네, 정경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똑주님, 이현정님, 하늘땅 별땅님, 돌멩이님, 이호님, 네.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송은아님하고 크세노퍼님, 이재덕님, 네, 시범님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양원성님, 도토리님, 황금소나무님, 윤님, 힐링토마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네,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 좀 시장이 그 주가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쳤죠, 그죠? 지치고 그래가지고 글쎄요, 오늘 방송창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증시와 종목들 그리고 멘탈 나간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지면서 급락했던 증시하고 지수,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들이 돌아서거든요. 돌아서고 있는데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개인들 멘탈은 안 돌아와요.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멘탈이 이제 나가버리면 우린 좋아요. 버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놓고 나간 게 다 우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탈락자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 사람들 멘탈을 잡아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전적으로 또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믿고 신념을 갖고 이제 추진했던 그런 투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네. 종목은요, 주식은 정말 망할 회사를 사지 않는 이상은 그죠? 네. 어지간하면 시간 싸움이긴 한데 그렇게 큰 손해까지는 안 봐요. 뭐 운이 좀 따르면 좋은 수익도 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를 고를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못 참아요. 네. 뭐를 못 참냐면 지금 손실을 입은 거를 못 참아서 이렇게 손절을 한다기보다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손절도 하고 투매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청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방송 제목 이렇게 달아놓으면 뭐 방송 잘 안 들어요. 누가 듣겠어요, 그죠? 네. 고정적으로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만 듣는 거고 아마 이렇게 방송청 제목 달아놓으면 거의 안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 특성상 또 요런 날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전이란다. 오후에 그 저희 방 라이브 방송할 때 UL 로보틱스라고 그 로봇 관련 주거든요. 저거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저기 유튜브에 또 따로 올릴 거예요. 그 문자번 회원들 들으시라고. 일단 무방 회원들 다 들을 수 있게 올려놓을 건데 이따가 뭐 말 나온 김에 이따 여기에서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손절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종목이 이제 개인들이 손절한 종목이 급등 나왔을 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어가는지. 낮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저기 저녁 때는 요거까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직 멘탈 살아계신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네. 아이고,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덜 들어와요. 네. 들어오긴 들어오시는데 되게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네. 멘탈 살아계시죠? 네. 내 멘탈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정수기, 저도 정수기 쓰는데 그 집에 정수기가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정수기가 있고, 근데 정수기는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거기에 쌓인 먼지를 닦아줄 뿐이죠. 그죠? 관리는 누가 해요? 네, 저는 코에이 거 쓰는데 코에이 그분이 와서 해요. 네, 전 관리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네. 남자인데 그런 거 잘 못 만져요. 네, 잘 못해요. 저 그런 거. 필터 끼는 거 저 그런 거 못해요. 잘.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와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도 이제 뭐 어디에 잘 맡기면 잘 관리해줍니다. 강아지도 애견샵에 맡기면 관리해주고, 그죠? 네. 내 피부도 또 여유 있으시면 피부과 가거나 아니면 어디 샵 같은 데 가면 다 관리해주죠, 그죠? 네. 그런데 내 멘탈 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그죠? 네. 멘탈 관리하는 게 돈이 제일 안 들어요. 뭐 피부 관리, 뭐 강아지 관리, 뭐 집 관리하는 거 다 돈 많이 들죠, 그죠? 네. 근데 멘탈 관리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그냥 주식은 힘들다. 안 보면 돼요. 안 보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안 보는데. 그쵸? 네. 안 보면 되는데 또 이 바닥을 떠달라 그래요.
또 삐뚤어져가지고 아무튼 이제 쭉 얘기해드리겠지만 멘탈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직접 뭐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무슨 요즘에 그 누구예요? 오영훈 박사? 네, 그분처럼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걸 이제 뭐 감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무슨 솔루션을 해결해드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1대1로 그렇게는 안 해드린다고요. 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도움을 아무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겨내셔야 돼요. 네.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매일매일 수익 내고 못 내고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목 들고 이 바닥에서 안 떠나고 버티고 계신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오늘 어제 수익 못 났는데 괜찮아요. 돈이 안 돌아요. 괜찮아요. 요즘에 돈이 잘 돌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매일 수익 나고 매일 돈이 돌아요. 사기꾼이에요. 네. 99%는 사기꾼. 1%는 진짜도 있겠지만 매일 돈이 현금 뭐 맨날 돌고 맨날 수익이라고요? 네. 사기꾼이에요. 최소한 사기는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멘탈을 잘 지키세요. 네. 꼭 요럴 때 사기꾼들이 돌아다녀요, 사기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고 나쁜 사기꾼이 비관론자. 제가 비관론자도 욕을 많이 하죠. 네. 사기꾼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주가하고 이제 지수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네. 오늘 방송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증시하고 종목들 회복이 되고 있는데, 멘탈이 나가버린 개인들의 그 멘탈은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뉴스 좀 그만 보라니까요. 뉴스 보면은, 제가 솔직히 명색이 전문가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 보면 저도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딴 거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그 개인들이 보는 뉴스 똑같이 보잖아요. 저도 주식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네. 못한다니까요, 맨정신에.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멘탈에 나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주가와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 자, 나스닥 지수거든요. 자, 어때요? 나스닥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트만 보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보기에 나스닥 지수는 바닥에 나온 게 아니에요. 불안할 거예요. 어제 나스닥 지수 얘기 많이 해드렸죠? S&P 500 지수는요. 여기도 차트가 이렇거든요. 이거 보고 어떻게 바닥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일반 개인들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못 벗어나냐면 1월 말에 찍어놨던 여기 2590포인트 여기를 못 벗어나.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는다고요? 전저점 또 깨질까봐. 이미 깼어요. 전저점을 몇 번 깨놓고 지금 여기서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네, 돌발 행동을 하죠. 그 돌발 행동이 뭐겠어요? 전문가한테 승질내거나 전문가한테 투정 부리거나. 저희 방에 요즘에 그런 분도 없어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회원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저희 방은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짜증내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책하고 시리에 빠지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가 많이 나왔거든요.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1.5%니까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닌데 어제보다 거래가 더 늘었어요. 30%더 늘었어요. 전일 대비 30% 증가했어요. 뭐예요? 오늘 개인들 많이 팔았던 소리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 다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상시에 손절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빨리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저분하게 중내산에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남 좋은 일 시키고 싶으시면 빨리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손절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다 손절하고 그냥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나버리게. 이게 뭐예요? 저도 지금 이게
별로 기분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라. 이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할까 빨리 손절하라고. 대놓고 그러잖아. 질질 끌지 말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참으라고. 근데 징징거리는 사람 나타나면 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만약에 제도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형 미치겠어요. 주식이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대놓고 하지 마. 넌 주식에는 안 맞아. 대놓고 그래요.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투덜거리고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막 자살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흉내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징징만 거리지 절대로 그런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래요. 손절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반발심리가 생겨서 안 한다니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손절을 빨리 해버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손절할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쥐어짜입니다. 쥐어짜.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네. 왜 말을 이렇게 세게 했냐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 꼴을 보면 어때요? 그냥 맨날 여기 있으니 2600 정도에 있으니까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종목을 뭘 갖고 와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투임이라고 했어요. 투임. 저희 방 보종목은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것이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종목들이 어서 오세요. 네, 종목들이 투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로봇 관련주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잖아요.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끄럼틀 탔고 반등 나와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미끄럼틀을 타서 상장 후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지난주에. 그러다가 이제 살짝 양봉이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잖아요. 전저점 근처에. 그러니까 투임이라는 종목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4만원 정도 샀다거나 여기 2만원대 산 사람, 2만 5천원 정도 산 사람들 로봇 관련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전저점 더 깨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2만 5천원이나 2만 4천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한 20%대 손실이에요. 30% 손실이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식하다 보면 20%짜리 손실 그냥 납니다. 아무리 바닥에서 사도요, 조금 틈에 나오면 20%짜리 손실이 나요. 대신에 손절 안 하고 버텨서 수익을 낼 뿐이죠. 근데 이분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여튼 막 악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악재를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벅차요. 지금 전쟁 뭐 금리 인상 그죠?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정신 없는데 투임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큰 수익을 줄 줄 알고 샀는데 큰 수익을 주기는커녕 떨어지더니 전저점을 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요렇게 떨어질 때는요 참아요. 여기서 몰린 사람 기준으로 떨어질 때 참는다니까요. 전저점을 깨도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참아요. 마치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화장실이 눈에 보이면 못 참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이 얘기 왜 드렸냐면 그냥 한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는 거예요. 전저점 깨고 떨어지는데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물렸네. 어떻게 팔어 손해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양봉이 딱 나왔어요. 이게 한 15% 이상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순간 기대를 갖는 거예요. 화장실을 본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고 버벅거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수가 다시 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한 24,000원? 2만 계산해주고 2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2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손실이 20% 아니에요? 지금은요 18,000원이니까 20, 한 5%, 6%, 7% 되겠네요. 손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심리예요. 심리라니 여기서 로봇 관련주들 쭉 갈 때 양봉 하나 뽑으면 해결 다 돼요. 근데 힘든 거예요. 왜냐면 더 떨어지고 안 올라올까봐.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많이 하죠. 안 올라올까봐.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넣어줬을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네?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로 주가가 폭락에 나와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들어하냐면 빨리 돈 벌고 싶었는데 빨리 돈이 안 벌리고 손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날 줄 몰랐는데 회복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실제로 손실이 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저기 뭐 성격이 이렇게 좀 그 뭐예요,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급하지 않고 좀 여유 있고 막 이렇게 좀 품이 넓은 사람도요. 주식하다가 이런 식으로 눌리고 오랫동안 안 가면 힘들어해요. 아무리 저기 뭐야 그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렇게 급락 안 했다니까요. 근데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 이거예요. 뉴스 보고 망할까봐.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마음고생 하실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건 말건,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쏘던 말건, 뭐 중국이 망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사셨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이렇게 신경 써보신 적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런 거 뭐 신경 쓰며 사신 적 있냐고요. 진짜 큰 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냥 내가 사는 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그거나 보죠. 맞으면 공감하시면 7번 찍어주세요. 이건 좀 찍어주세요. 평상시에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신경 안 쓰고 잘 사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냐고.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그죠? 네. 걱정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내 계좌에 있는 돈 사라질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 사라질까봐 겁이 나서 지금 다 울고 불고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질질 짤 거면 빨리 손절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괜한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싫다,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빨 꽉 깨물고 좀만 참으세요. 아셨죠? 이빨 꽉 깨물고 좀만 참으세요. 네. 어금니 부서질 정도로 꽉 깨무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뭐 지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수는 떨어지다 말고 올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나가 떨어져서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나가 떨어진 지수 주가가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개인들이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나가면 안 들어와. 네. 네. 안 들어온다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들고 있는 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더 떨어지고 거래도 없고 막 여기서는 이제 무슨 진짜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대박도 아니고 조롱박도 아니고 진짜 무슨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제가 보기엔 눌림목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요.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를 잘못 건드리시면 더 떨어지거든요. 회복이 잘 안 돼서 신규 상장주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함부로 손절할 자리는 아니란 얘기죠. 네. 자, 근데 주가를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크게 안 올라가. 근데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는데요. 우리 거만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중국을 보세요. 최근에 중국 얘기 거의 안 했죠, 그죠? 네. 중국이 최근에 4월 말에 저점 찍고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이. 여기서 이제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 도와주지 말라고 막 미국이 막 경고할 때 그때 여기 중국 증시 폭락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여기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쭉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처음으로 운봉 맞았죠? 여기 4월 27일 이후로 큰 운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맞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제 21선 얘기 좀 했었죠. 21선 그 투매가 좀 있을 때는 주가가 21선 밑에 있거든요. 자, 여기 21선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한 거예요? 주가 그 중국 상해 증시가 올해 초부터 계속 21선 밑에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5월 중순에 21선을 돌파하고 살짝 누르는 거예요. 뭐예요? 21선을 밟는 거예요. 21선.
원래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 뭐 그런 얘기하죠. 골든 크로스가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예요. 이게 주가고 골든 크로스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돌파한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번 눌렀다 다시 갑니다. 밟고 가요. 밟고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세요? 밟고 그쪽 다리로 이제 누르면서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밟고 그다음 이렇게 누르면 지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거라고요. 정상적인 눌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 순방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이랑 미중무역 전쟁한다고 보복 관세 엄청나게 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중국 물건이 비싸졌겠죠, 그죠? 근데 그 보복 관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하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보복 관세를 인하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겠죠. 근데 요번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IPEF에서 뭐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는다 이런 뉴스만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도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도 걱정이다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뉴스가 나왔다니까요. 미국이 중국 관세 인하 검토하고 있다. 호재 아니에요. 호재죠. 호재라니까요. 그럼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뭐 피해보겠어요? 같이 저기 뭐야 경제 이제 무역 규모가 그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입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숨통이 트인다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인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제품이 가격이 이제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거고, 그럼 중국 제품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겠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을 때 유럽 나라들도 제재를 했거든요. 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그걸 좀 풀겠죠. 그럼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옆에서 뭐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대놓고 얘기해볼게요. 아니잖아요. 왜겠어요? 중국이 뭐 싸구려 물건을 좀 만들긴 하는데 중요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다 써요. 많이 갖다 쓴다고.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저기 아무런 영향이 없겠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 근데 그런 뉴스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드려야지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뜻이었군요 이래요. 맨날 그냥 IPF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다는 둥 아휴 이제 그런 뉴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엑기스 뉴스는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있죠. 여기서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 여기고 원위치 했어요. 원위치 다 내려갔다고요. 더 내려갈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또 7번 한번 또 찍어주시고. 어제는 낮상 얘기했죠. 오늘 중국 증시 얘기 드린 거예요. 아니 어딜 봐서 더 떨어지게 생겼냐고요.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했잖아요. 그 대규모 유동성이 여기서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뿌리가 여긴데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잖아요.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한테 이거 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그럴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뭐 불만 있냐고.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배도 있다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재 개그인데. 네? 아무튼 다 내려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그렇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동성 풀었을 때 그 초반으로 다 내려왔다니까요. 어제 나스닥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인하 검토. 근데 다 검토 끝냈대요. 보좌관이 그러는데 검토 다 끝내놨대요. 그 얘기를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꺼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뭐 얘기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벌써 35분이니까 종목 얘기로 넘어가보죠.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름값도 쌌고 원전도 잘 돌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도쿄전력이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도쿄전력, 일본에 있는 도쿄전력
그 시가총액을 추월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아저씨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었죠. 아주 그냥 죽다, 지금도 이제 죽어 나가고 있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보세요. 돌아서고 있죠. 원래 작년에 올렸었어야 돼요. 뭐를요? 전기료를. 작년에 계속 올려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못 올리게 막은 거예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선거가 이길 것 같으면은 전기세 올렸겠죠. 근데 질 것 같으니까 안 올리고 있었다. 이게 뭐 한 거냐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전기세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니까 회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급락한 거 음봉 하나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전기세 올릴 줄 알았더니 또 올리지 말라 그래갖고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갑니다. A씨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이 방향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윤석열 씨 대통령 되고 나서 급등, 그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치고 나간다고. 이게 뭐냐면 하락 추세 벗어나서 지지한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라고 해야죠. 공기업 중에 망할 1순위가 지금 한국전력 아니에요? 전기세 한 번도 못 올리게 하고 탈원전 시켜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도 돌아서는데 다른 종목들은 안 돌아선다고요?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한국전력 전기세 한 번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다 회복이 됩니까?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다 까먹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그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쭉 이제 거기서 벌어놨던 이제 한국전력 재산을 여기서 다 까먹었대잖아요. 탈원전 시키는 바람에 다 까먹었대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돌아서잖아요. 지금 거래까지 들어오면서.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이 차트를 설명했어요.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느냐, 이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느냐.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전기세는 확실하게 올리겠네요. 전기세 올려야 돼요. 전기세 올리는 거 반대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전기세 안 올려서 한국전력 망하면 이 회사 만약에 외국계 기업에 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민영화, 요즘에 뭐 민영화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민영화하고 차원이 틀려요. 한국전력이 파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요? 그 세금은 안 내세요 그러면? 다 내는데, 그죠? 한국전력이 전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최대한 아무튼 뭐 잘 조절해야 되겠지만, 한국전력 주가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힘들면서 돌아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세요. 아까 중국 증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21선 밑에 계속 주가가 깔려 있다가, 이게 21선이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뭐 한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서 살짝 이러고 있는. 삼성전자가 바닥 잡을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신용 물량을 보면, 삼성전자 신용이거든요. 신용은 걔네들이 많이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신용 쓴 사람들 있어요. 신용이 3월달부터 이렇게 삼성전자 신용이 3월달부터 4월 말까지 늘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그리고 살짝 조금 더 깨지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바닥이다 그러면서 신용을 쓴 거예요. 한번 해먹으려고. 낙폭과대에 있다는 반등 먹으려고. 신용 써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냅둬요, 안 냅둬요? 하면 안 두죠. 더 빼버린. 원래 여기서 끝났었어야 돼요. 여기서 더 빠지더라고요. 신용 늘어난 거죠. 외국인이 돈 없어서 신용 써서 삼성전자 샀겠어요? 개인들 중에 그래 안전한 거 갖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쓴 거죠. 그 신용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확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확 쓰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써서 어떻게 돼요? 큰 그거 없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가요.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 가지고 돌아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도 제 얘기 듣기 싫으면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손절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유일 로보틱스, 자, 로봇 관련주 볼게요. 네.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 로보틱스는 이것도 아까 회원들한테 이제 쭉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제가 3월달에 그랬잖아요. 로봇 테마주 좀 이르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글이 들이대셨을 텐데 기억은 하세요? 유진노보 같은 거 띄워놓고 그랬잖아요. 3월달에. 그래서 지금은 사시는 게 좀 이르다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사시는 게 낫겠다고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그랬고, 좀 조심하시라고. 나중에 좋게 생각하시라고. 보고는 있으라고. T-로보틱스도 여기서 그랬겠죠. 그렇죠? 좀 이게 투명화 나와서 좀 더 이제 과하게 떨어진 거지. 과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 과하게 떨어진 거 투명화 나와서. 근데 아무튼 이제 바로 올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다음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보세요. 그 당시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로봇 테마주가 유진 로봇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무식하게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물린 사람이 꽤 있겠지만, 이거보다 사람들이 뭘 많이 샀냐면 유일 로보틱스를 많이 샀어. 이게 그때 따상한 종목이에요. 따상. 공모가 2배, 그날 또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이 또 나왔고, 그래서 2만원에서 32,000원까지 그래서 60%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요, 또 이거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따로 올릴 건데,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시초가가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2만원이었죠. 네. 요번에 깨졌잖아요. 여기서 개인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많이 샀어요. 3만원 정도에서 많이 샀을 때, 3만원이나 아니면 28,000원? 계산하기 좋게 3만원에 샀다고 쳐볼까요? 3만원에 샀는데 주가가 어디까지였어요? 18,000원. 그럼 얼마 손해요? 40%. 상장했을 때 시초가까지 깨지면서 40% 손실 났는데 누가 견뎠겠어요, 이거를. 거기다가 미국 망한다 그러고 미국의 기술적 폭락하고 그러니까, 네? 유일 로보틱스 들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제 이게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래도 많이 나왔죠. 이 차트를 보면 딱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개인들 다 털렸구나. 전멸당한 겁니다. 전멸. 그냥 전멸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는, 이 양봉은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에 이런 낙폭과대주에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20% 30%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양봉을 거의 유지를 하고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일은 또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원래 음봉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 끝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싸그리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손절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신용물량,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용물량 분석하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한데, 이거 좀 부적절해요, 이거는. 왜냐면 신용이 늘었는데 급등했네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세력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용이 전체로 해서 1%가 안 돼요. 0.8%, 0.9%예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신용물량 분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가가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 멘탈 나가서, 개인들 멘탈이 안 돌아서 그렇지 종목들은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테마주잖아요. 아까 제가 다양하게 얘기한 거 아세요? 어제는 나스닥 지수, 오늘은 중국 상해 증시, 그리고 보복관세, 인하, 한국전력 대형주죠. 삼성전자 대형주,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 로봇 관련주, 골고루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한 군데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돌아서고 있다. 그냥 여기서 샀던 사람들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이제 본전에서 팔라 그랬더니 올라왔네, 안 팔아도 되겠네. 거래 보세요. 거래 보시라고. 이게 나쁜 거래량으로 보이세요? 좋은 거래량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건 종목을 줬구나. 안 드렸어요. 종목 추천 안 해요. 네, 무료 추천 안 한다고. 좋은 거래량이에요. 유일 로보틱스도 좋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신고가를 제끼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시끄럽게.
얼마나 시끄럽게 하냐면 전날 밤에 야근하고 그죠? 네. 밤새 철야 근무하고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옆집에서 집을 예쁘게 고치겠다고 리모델링 공사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하필이면 옆집 화장실 방 옆에가 그 벽 넘어서가 내 방인데 거기서 화장실 뽀갠다고 다다다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네. 그냥 가겠어요 이게? 네. 난리를 치면서 가죠. 네. 던지고 뽀개고 막 하루만 그러겠어요? 네. 대대적인 공사를 하죠.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넘을 수도 있어요. 막 다다다다 그러면서 네. 리모델링 공사할 때 옆집에서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하는 건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아세요? 우리 집에서 할 때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남의 집에서 하면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네. 예전에 군대 가서 총을 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쏘는 총소리는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신기하대요. 옆에 사람이 쏘는 거는 그렇게 시끄러워요. 옆에 이렇게 그 사격 훈련할 때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쫄병 하나가 제 귀에다 대고서 그 총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쏜 게 아니라 이제 귀 그 총 그 탄피가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게 제 귀에 있던 거예요. 그 옆에 고막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쏘는 총소리는 안 시끄러워요. 그냥 힌트 드렸어요. 이건 힌트 드린 거예요. 로봇 관련주가 돈이 돌아와서 순환매가 더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어요? 밀가루. 군대 얘기 오래 하면은 여자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밀가루 한탑. 끝났다고요? 끝나게 뭘 끝나요? 대주산업 사료주 중에 돌아섰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라이브에서 이거 종목도 쭉 보여드리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어제 방송하다 말고 막 그러죠. 중간에 사료주 갖고 단타 치면 된다고. 그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죠. 그죠? 네. 눈치껏 하시면 돼요. 사료주 쪽도 이제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꽤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낙폭과대가 그렇게 심했던 사료주도 돌아서잖아요. 세력에 나갔었을까요? 안 나갔었을까요? 나갔어요. 세력에 나갔던 것도 다시 돌려세우는데 세력 나갔던 거예요. 이거 나가니까 대량 거래 터지고 원봉 떨어졌죠. 근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더 큰 거래량을 실어서. 집 나갈 때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나갈 때 혼자 나갔는데 나중에 그 결혼해가지고 걔가 새끼 주룩 데리고 들어온 거 똑같은 거예요. 거래를 더 싫고 돌았어요. 나갔던 거 맞아요. 세력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하겠어요? 리모델링 공사 중. 네. 이거 우습게 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안 할 때 해야죠. 남들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닌가요? 막 이럴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 갈 것 같죠? 조심하셔야 돼요. 보니까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고 막 그죠? 까짓 거 물려도 막 더 갈 것 같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수만 명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시는 거지. 거기서 이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사료주도 돌려세우죠. 그리고 뭐예요? 저기 축산 관련주 오늘 마니커 그죠? 네. 이거 회사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마니커도 돈 들어와서 들었다 놨습니다. 마니커 FNG도 들었다 놨고 닭고기 할인 그죠? 들었다 놨고 네. 여름이라 삼계탕이 많이 팔릴 것 같아서요. 막 이제 그런 소리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닭고기 관련주 추천해가지고 내 망한 사람 봤거든요. 2002년이 아니고 2010년이다. 2010년 월드컵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치명 열풍이 불어왔고 그때 방송에서 할인 추천했다가 그분 그러니까 초복 전에 할인 추천, 초복 직전에 할인 추천했다가 말복 때쯤에 그 굉장히 큰 원성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지금도 전문가 하시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이제 한 10년도 더 됐어요. 초복 직전에 할인 추천하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삼계탕 많이 먹을 거라고. 그분 아마 그 이후로는 그분은 삼계탕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갖고 급락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 시간이 또 50분이 다 됐네. 네. 이게 뭐예요? 네. 리모델링 공사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면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윙이푸드? 뭐죠? 돼지. 세력이 팔고 나가고 반등 나올 때 거래까지 터진 윙이푸드도 다시 돌아섭니다. 근데 우리나라 끝났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민도 안 가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손절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나 죽을 거야. 그 사람들 절대 안 죽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맨날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잘 안 죽어요. 네. 원래 진짜 죽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진짜로. 잘 안 죽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어요. 비유를 들어드려야 좀 쉽게 이해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돌아쓰잖아요 지금. 돼지요, 돼지. 아까 오리도 좀 올라왔어요. 정다운. 회사 이름 참 이쁘죠, 그지?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요. 정다운. 힌트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이름이 이뻐서 그래요. 제가 정씨였으면 우리 딸내미 이름을 이렇게 줘놨을 것 같아요. 정씨가 아니라서.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뭐예요? 대성에너지. 세상에 이렇게 떠있는 쌍봉 찍은 것 같이 생긴 이 차트도 지금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GSE 멀쩡하잖아요. 물론 이거 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근데 차트가 살아있잖아요. 뭐가 끝나긴 뭐가 끝나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뭐가 올라왔는 줄 아세요? 재지 관련주. 시간외에서 재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면 목재. 목재도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목재 없으면은 집 짓을 때도 집 지을 때 뭐 일상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시간외에서 급등한 걸 보시면, 자, 무림 SP 이걸 보시죠. 시간의 상한가 같죠, 그죠? 네. 무림 SP, 무림 PMP, 무림 페이퍼. 오늘 근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4%씩 막 투매 나왔죠.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가긴요? 인플레이션 수준이니까. 차트를 다 망가뜨린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끝났어야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개인들이 멘탈이 나가버리니까 자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회원들 돈만 많으면 무림 페이퍼, 무림 SP, 무림 PP 다 사주고 싶어요. 진짜. 시간에 상한가 가서 내일은 못 사겠지만 진짜 다 사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팔아요? 러시아에서 목재를 얼마나 많이 파는데, 러시아 푸틴 아저씨 뚜껑 열려서 나무 안 팔아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인터넷 저기 뭐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도 지금 뭐예요, 분유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분유 수입하고요. 거기도 지금 난리예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미국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인터넷 택배를 많이 시킨대 요즘에. 거기도 지금 골판지 상자 만들 때 그 있죠, 네. 원료가 부족하다잖아요. 목재 관련주 앞으로 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신풍재지. 차트를 다 망가뜨려놨어, 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졌어요. 2,200원, 2,300원에 있어야 되는데 10% DC하고 있는 거예요. DC 10%, 20% 싸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DC한 거라니까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만 가도 10%, 20%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 갖다 집어 던진 거 보세요. 우리 매수. 이거 차트쟁이들은 다 손절을 때려요. 왠지 아세요? 여기 거래 실린 양봉을 깼거든요. 거래 실린 양봉,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유일 로보틱스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자리를 오늘 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차트 보면서 소주 먹어요. 끝났어 이러면서. 끝나긴 뭘 끝나요. 시간에서 상한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 장중에 던진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저기 했던 건데, 자, 잘 보세요. 무림 SP를 여기서 팔았어요. 끝났어. 끝났어.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무림 PMP가 4% 빠지길래 시간에서 아니면 종가에 손절 때린 거예요. 마이너스 4%. 사라져라 내 눈에서. 자, 손절했어요. 아,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유일 로보틱스, 이게요, 개인들이 차트 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를 건드렸거든요. 네. 여기를 건드린 거예요. 상장했을 때 시초가를. 그리고 어제 현대 관련주들이 어제 아침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다가 바로 음봉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원래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안 가고 하루 꺾어서 간 거예요. 일요일날 그 현대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에 뭐 미국이 얼마 투자한다고. 그럼 월요일날 어제 바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안 가고 오늘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 안 하고, 손절한 사람도 많겠죠.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이 언제까지 참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오면 현대차 그 정의선 씨가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면은 뭐뭐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안 나온 거예요. 어제 시초가 8%에서 시작해서 바로 운봉 때렸거든요. 그럼 어제 그 실망한 사람들이 손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 호재가 나왔는데 그게 맞긴 맞아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면 끝난 거다. 다들 들어보셨죠? 네,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손절했겠죠 오늘. 아니면 오늘 한 5% 10% 올라올 때 잘라냈든가. 그랬더니 세상이 장중에 상한가가. 그러면 손절하는 사람 미치고 팔짝 뛰어요 안 뛰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몰빵한 게 아니라 몰빵해서 완전 이제 멘탈이 이제 안 돌아와요. 은하계 바깥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해안계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멘탈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몰빵 안 하고 이제 종목을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한 10개 있는 사람이 딱 치자고요. 10개. 10개 있는 사람이 큰맘 먹고 유일 로보틱스를 여기서 손절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걸 팔아서 내가 다른 걸 사가지고 돈을 좀 돌려서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상한가 나왔어요. 그 이분이 나머지 9개 중에 하필이면 유일 로보틱스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팔면 올라온다 뭐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는 안 팔아야 되는 건데 팔은 거죠. 근데 나머지 9개는 대부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이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유일 로보틱스처럼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서 지금 종목 교체하기 좋은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내 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던지거든요. 지금 다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 30% 손실이다 그러면 세력이 매집한 것도 20% 30%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회복이 빠를 것 같으면 그대로 사다리 옮겨 타듯이 옮겨 타면 돼요. 어차피 그것도 빠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셔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10개 중에 뭐 9개가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보통 7개 8개는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는 잘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못할까요? 팔면 올라올까봐. 용기 내서 하나 교체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들고 있고 용기 내서 팔았더니 또 그건 가고. 그분이 그거를 왜 팔았을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았겠죠? 근데 왜 그 중에서 그걸 고르셨을까? 뉴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더라. 근데 5% 10% 오르면 덜 억울한데 상한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딱 정하세요. 안 팔 거면 팔지 마시고 팔 거면 빨리 팔고 끝내세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안 되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에는 손실이 예를 들어서 20% 30%까지 났었다. 그러면 안 되는 종목 올라올 때 잘라버려야 돼요. 본전 오기 전에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 종목이냐면 본전에 안 오거든요. 본전에 올라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런 거는 이제 손해를 줄이면서 교체하면 그건 나중에 회복이 돼요. 근데 좋은 거는 악착같이 갖고 있어요. 더 사도 되냐고요? 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조금밖에 없어도 힘들었는데 더 사면 더 안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중 5% 10%씩 사놨는데도 막 떨어지기 힘드시죠? 근데 그걸 바닥이라 생각해 더 사면 편안하실까요? 천만에요. 2배, 3배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견디거든요. 내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좀 힘들다? 심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더 사지 마세요. 바닥인데 더 사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더 힘들어져. 그분이 신경을 더 쓰고. 그래서 물타기나 이런 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정신건강 피폐해져서 자식들한테 절대 너희들은 주식하지 마라 유언을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찍 주무세요. 오늘 밤에 낮새가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시고 주무세요. 푹 주무시라니까요.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무슨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어제 얘기했죠? 시각을 조심해. 시각 세 가지 차트, 계좌, 뉴스 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서 내 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있어요. 저는 술 좋아했는데 제 간은 영원히 안 썩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술을 끊은 지 꽤 됐는데 좀 있으면 10년 돼요. 이제 술 끊었는데 그 술을 안 끊으면서 내 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아니 아예 안 보면 돼요. 그러면 간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네. 안 보시면 되는데 걱정되니까 자꾸 핑계 대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안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주가와 지수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 중국 증시 아까 쭉 얘기해드렸고, 한국전력, 로봇, 밀가루, 사료, 축산, 천연가스, 시간에 제지조 올라온 거, 유일로보틱스 손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악순환에 빠질지 여기 쭉 얘기해드렸는데 그 악순환을 끊는 고리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고리를 끊는 첫 번째는 뉴스 안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보지 마세요. 우울해지시니까.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계좌를 열어보면 안 될 때가 딱 두 번 있거든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났을 때, 손실이 너무 많이 났을 때, 그때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멘탈 녹아내립니다. 네. 아직 못 찾아보니까 보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는 아직 9시라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신 분들은 김 실장님이 저 현대차 그룹 테마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요즘에는 전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린다고 종목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죠? 네. 네, 아무튼 여기 김 실장님이 항상 하시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안 가고 속이고 나서 오늘 가더라고요. 어제 간 것도 있는데 오늘 꺾고 어제 꺾고 오늘 간 게 많아요. 네, 보시고 시간의 급등주 아까 이게 뭐냐면 제지주들 목재 관련주들인데 들어가서 보시고요. 네, 아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린다고 크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제지주하고 목재 이거 많이 갔어요. 네. 우리 방에 사놨을까요? 안 사놨을까요? 사놨어요. 기존 회원들도 있고 신규 회원들도 사놨고 다 깔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 그래도 나는 목재 관련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김 시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실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 회사가 왜 그 테마주인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여자분들과 남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테마주가 이렇게 막 가고 있다. 여자분들은 꼼꼼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장점이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원한 음료수도 드시면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아셨죠? 거의 다 됐어요. 자,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